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혜가 왔습니다. 선혜 안 왔나 하시는 분들 왔습니다. 네,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시고요. 자, 우리 증시, 미증시가요. 혼조로 마감이 됐고 생각보다 최근에 미증시에서의 약간 뭐 부침 아니면 플랫한 흐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그리고 또 연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요일까지 현금화하려면 오늘 팔아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은 경계감이 있었는데 뒷심 발휘해주면서 전략 후강 코스피는 현재 1%대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하는 모습 보였다가 지금은 0.83%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데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요. 5374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5345에 위치해 있는데 4일 기록했던 최고가 5376에 근접하기도 했었으니까 시장 약하지 않다. 여전히 강하다.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한 주의 중심이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시장 어떠셨는지 저희와 또 함께 호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일 본부장님, LS증권 염승원 이사님 두 분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수요일이고 연휴를 앞둔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시장 마감되면 이 거래일만 남겨둔 상황인데 연휴 앞두고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까 했는데 약간은 그런 게 없는 채로 이번 연휴는 좀 지나가나 싶기도 하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코멘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사님. 네. 네, 클로징벨. 네. 짠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그 월요일 날 올랐잖아요. 이제 월요일에? 지난주 되게 힘들다가 네, 네. 이제 월요일 날 급반등해서 다시 이제 시장이 좀 위쪽에서 좀 잘 머무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좀 변동성이 조금 이제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또 설 명절이니까 금요일까지는 그냥 좀 이제 옆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냥 지지부진하게 뭐 급등하거나 급락보다는.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시장이 정말 힘이 센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되게 좀 답답했잖아요. 미국도 좀 안 좋은 뉴스들도 좀 있었고, 근데 그걸 딛고 오후에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좀 힘이 좋은 게 지금 반도체가 좀 약간 멈춰 있거든요. 근데 다른 업종은 특히 내수가 정말 뜨거워요. 요즘에 내수 업종들이. 그게 약간 이따가 좀 자세히 네. 설명해 주세요. 반짝인 줄 알았는데 추세적으로 가나 싶기도 하고요. 반짝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오.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은 주도주가 쉴 때 또 못 오르는 이제 섹터들이 또 돌아가면서 오늘 또 LG전자가 폭등하고. 이것도 그런 일,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구조죠. 그래서 시장이 내려가는 힘보다는 좀 오르는 힘이 여전히 좀 강한 상황에서, 근데 그렇다고 뭐 위를 화끈하게 열기는 좀 어렵겠지만 시장 되게 견조했고, 근데 오늘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또 이걸 좀 주도했고, 근데 요즘에 뭐 수급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외국인이 사고 팔고 이게 뭐 시장이 잘 안 맞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 분석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오늘은 좀 오르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좀 팔았고 외국인은 좀 사면서 시장이 좀 견조한 오늘 좀 모습을 좀 보였다. 그래서 양대 시장 모두 다 뭐 그렇게 크게 폭락한 기업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좀 고르게 잘 반등해서 뭐 분위기 되게 저는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시장이 진행이 됐고 현재까지도 마감 5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고, 대왕개미님이 여미사님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셨고, 리베카님도 여미사님 뭐 반가 이렇게 손표시해 주셨고 많은 분들 지금 반가워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또 뭐 LG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이따가 또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본부장님 오늘도 바쁘셨죠?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조용했는데 결국은 이제 AI 인프라, 전력 쪽이죠. 네.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 LG전자도 AI 인프라 그게 엮은 거고, 그래서 전력 쪽하고 원전, 그거는 AI 인프라로서의 에너지도 그렇고, 그다음 AI 관련되는 이런 쪽은 셌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칸 트레이스가 됐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저께 마이크론이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그걸 차지하고, 물론 하이닉스도 있다고 했지만은, 근데 오늘은 또 세미콘 웨스트라 세미콘 웨스트인가 세미콘 저 전시회, 한국의 가장 큰 전시회가 행사가 있거든요. 있었어요. 행사인데 네. 거기서 삼성전자 반도체 그 사장이 또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는 1등이다는 식으로 이제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또 지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하고 개별됐다.
그래서 그러면 대형주에서 AI 인프라 쪽하고 원전하고 현대건설 포함해서 이렇게 가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주가 시세가 CJ 대한통운 이런 것도 포함해서 강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정코크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약간 테마 중에서 여전히 태양광이라든지 우주가 아직은 살아있고. 그래서 코스피는 그냥 이제 버틴 거고 잘한 거고 코스닥은 좀 잘 가는 듯 했지만은 이게 소부장 쪽에서는 여전히 어저께 이어서 약간 리밸런싱이 노력이 있거든요. 구정 이후에 새로운 자금을 새롭게 팔기 위해서는 어제 오늘 사이에 팔 거는 팔아가지고 좀 언더웨이팅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제가 어저께 세션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소부장 쪽 자세히 말씀해 네네. 주시더라고요. 그런 네. 것이 오늘 일부 종목은 있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네. 내일도 그러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 있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섞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플러스는 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렇고 코스피는 그래도 아까 말한 그런 테마하고 AI 인프라니까 장이 삼성이 만약에 이렇게 안 갔으면 장은 그냥 0.3, 4% 정도였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런 그 전체적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올라갈 수는 있었다. 근데 조금 생각보다 강하다는 느낌 받아요. 생각보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외국인이 좀만 동참해주면은 그 강한 게 바로 드러나요. 외국인 오늘 한 5,600원 산 거네. 네. 맞나요? 5,000 몇백원? 기관도 많이 샀지만 처음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막판에 붙어갖고 이게 한때 1% 넘게 갔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만약에 내일 모레 그 쉬는 거에 대비했을 때 약간 아까 리밸런스 있었다 하면은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붙으면은 내일은 상당 생각보다 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렇게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강한 시장이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어제도 개인 방송에서 자세하게 단독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소부장 쪽에서의 리밸런싱이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좀 제각각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한 1%대 상승을 해주다 보니까 그 힘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이닉스하고의 오늘 좀 방향성이 갈라지는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염이사님 수급 한번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외국인이 아주 강력하다, 막 폭발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3일 연속 매수가 좀 들어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보면서 느낀 게 철저하게 좀 미국 시장 좀 많이 좀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네. 미국에서 뭔가 좀 변수가 안 좋게 굉장히 오. 나오면 던져버렸죠. 뭐 아시겠지만 2월 달 들어와서 특히 이제 2월 5일 같은 경우는 뭐 6조 원을 팔아버렸잖아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팔았었고 그때 이제 뭐 최근에 뭐 케빈 오시 이슈도 있고 또 미국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좀 출렁임도 있다 보니까 일단 뭐 미국의 메모리나 엔비디아 빠지면 여지없이 뭐 다음날 국내 증시에 좀 매도를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틀 정도 또 미국이 올랐고 물론 이제 오늘도 아침에는 조금 이제 그 외국인들이 좀 소강 상태 보이다가 이제 오후에 좀 들어서 좀 매수폭을 늘리긴 했는데 확실히 좀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금이라도 좀 안정감을 좀 찾는 모습들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뭐 5천억도 많은데 요즘에 그냥 조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사실 5천억은 많다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외국인들이 일단 뭐 저는 적극적인 포지션을 지금 늘린다 이거보다도 좀 뭔가 시장에 좀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팔았던 부분 일부 좀 담으면서 오늘 특히 전기전자 업종도 좀 샀던 것 같아요. 업종으로 보면. 그래서 뭐 외국인 매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대량 매도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매수 쪽으로 바뀌었다는 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한 11조 판 거죠. 올해 지금 한 2월 오늘이 11일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판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한 3거래일 매수로 좀 돌아섰다는 건 뭔가 약간 신호인가? 그리고 시장이 요즘은 조금 올라가면 개인의 매도가 나오는 건 약간 공식처럼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도 매도하는 네, 거. 그러니까 오늘도 매도하고 근데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막 그냥 뭐 신들리신 것 같아요. 막 아, 그냥 신들렸다. 네, 아니 폭락한 날 사면 다음 날 올라서 다 그러니까. 던져버리시고 아니 뭐 이보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게 영원하진 않겠지만 최근 성적표는 뭐 외국인은 좀 처참하고 개인은 너무 지금 성적표 좋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분들 뭐 신들린 듯이 잘한다. 여미사님의 평가였는데 그러는 가운데 땡땡땡 해주신 분들 있으시고요.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 오르면서 5,354선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이 오늘 1조 5천억 원 넘게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네요.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결국에는 마감이 됐는데 1114선에서 마감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보면 저희 뭐 LG전자 언급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언급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워낙에 좀 자세하게 특징적으로 이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LG전자 오늘 진짜 많이 오른 거죠. 와, 이렇게 오른 걸 제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20% 넘게 오른 거죠. 오늘 거의 23% 올라서 12만 7,900원을 기록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동안에 한이 이제 응축돼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본부장님. 네, 사실은 LG전자. 잘 못 봤고요. 내용. 네,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나왔나요? 실적이 실적? 나온 거죠? 1분기 아니 그 이제 나온 건가? 1분기는 잘 나올 거라고 오늘 이제 아마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대신증권에서. 1분기 네. 어닝스 어프로치 나올 것 같다. 맞아요. 근데 그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뭐 LG전자가 포트폴리오 바꿔서 이제는 AI 피지컬 AI 시대에 동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게 뭐가 나온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다 힘들어하고 다 자르고 할 때 그 구조 조정이 이제 됐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호실적 말고는 뭐가 있어서 호실적이 한 20%잘 나왔으면 잘 나온 거죠. 뭐 이런 회사가 20%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애널리스트 말씀에 의하면은 YY를 28%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한 18% 정도 상회하는 거니까 요거는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조조정 이슈인지 프로덕트 믹스인지 둘 다 이슈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즘 보면은 이유가 되면은 일단 목표 주가 근처에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왜?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다른 거 갈다가 못 갔기 때문에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응축되고 울분에 찬 것을 한꺼번에 발휘하는 거다. 뭐 신세계도 그렇고 뭐 CJ도 그렇고 CJ 대한통운도 그렇고 오랫동안 밸류가 낮았다가 이거 맞네 리레이팅이네 디레이팅 끝이네 리레이팅도 아니야 디레이팅 끝이네 그러면 그냥 갖다 붙여서 왜 시장에 그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얘가 갖다 붙이면 나도 갖다 붙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한꺼번에 22% 상한가도 아니고 22% 10%도 아니고 뭐냐 이거지. 네. 왜 15% 가면 안 되고 18% 그런 얘기하면은 기준이 있어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가장 높은 게 14만 원이에요. 평균이 12만 몇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딱 갖다 놓고 보는 거야. 일단 얘기가 되는구나. 갖다 놓고 너무 심했나 싶으면 다시 보고. 왜냐면 12만 원, 3천 원 이렇게 가봤자 이게 리레이팅의 초반이라 하면은 PER 고작 10.6배고 PBR 0.8배 정도예요. 그러면 결코 지금 오른 주가에서도 비싸다고 얘기하지는 않는 레벨이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뭐 보고 그거 뭐 누가 그걸 보느냐? 김장훈 씨만 보지 딴 사람 안 보느냐? 아니 보는 사람 많아. 기관 투자만 본다고. 여러분들이 안 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한 번 더 오르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거래량도 만만치 않게 터졌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는 뭐 이게 막 확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하지만 목표 주가를 일단 왔다. 이 측면은 한번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뭐 아틀라스 뭐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다든지, 뭐 HBM에서 마이크론이 탈락했다든지, 그게 100% 진실인지 몰라도 그런 구체적인 게 동반되는 거, 실적에 의한 거 말고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내일도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많이 올랐나 싶으면 뭐 약간 반락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굉장히 좀 넓게 펴봐야 고점이 어디였는지 보면 2020년부터 4만 1,000원대 부근에서 시작해서 그때 2021년 되기 그 직전 1월에 2021년인가요? 19만 3,000원 이렇게 장중에 찍은 게 고점인데 그때부터 뭐 쭉 내려오다가 이제 오늘 23% 폭발하면서 12만 7,900원 간 건데 뭐 여러 증권사의 보고서도 나왔고 피지컬 AI 로봇 이쪽으로 뭔가 경쟁력이 확대가 된다. 뭐 신성장 플랫폼이 확대가 된다.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에서 산업용 로봇까지 포트폴리오가 확장된다. 로봇이 붙은 거예요, 이사님?
저는 로봇 때문에 갔다고 생각해요. 로봇 때문에. 네, 뭐 근데 다른 것 떠나서. CES에서 제 기억에 이렇게 빨래를 개는 로봇 공개했을 때는 네. 뭐 우리가 아틀라스에는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LG 로봇은 역시 가전용 그런 회사 강점답게 빨래를 개네? 그냥 이 정도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제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CES는 주인공은 현대차였고요. 어, LG전자 묻혀버렸어요. 완전히 묻혀버렸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임팩트도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고. 예. 근데 이제 왜냐면 현대차가 보여준 이 아틀라스가 너무 사실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걸었고 또 얼마 전에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덤블링까지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거의 인간 같아요. 몇 번 넘어졌는데 인간처럼 학습해가지고 자율학습해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랬고 좀 지나면 진짜 인간을 대체해서 조립도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니까 현대차는 압도적으로 좀 올랐는데 이제 LG전자가 로봇 사업하는 건 다 아세요. 뭐 예전부터도 많이 공개됐고 또 로보티즈 지분도 갖고 있고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도 몇 개 있는데 다만 LG전자가 가전이라는 이 포지션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봇 한다고 해서 당장 기업 가치가 뭐가 그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데 현대차는 로봇이라는 걸 통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가 지금 뭐 심지어 100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사실. 네. 근데 LG전자의 로봇 가치는 아직까지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나? 이렇게 좀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여러 이유들은 좀 있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어떤 실적 이게 사실 저는 LG전자가 참 이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가전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정말 돈 잘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선전 잘하고 있고 1분기가 또 보통 성수기라 1분기 실적 좋은데 그거를 또 훨씬 뛰어넘는 좋은 성과 나올 것 같고 그리고 10만 원 이하는 어쨌든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근데 그런 기반에서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쉬고 지금 내수까지 가는데 도대체 뭘 사야 되나 이 고민들이 되게 커요. 안 간 거 뭐 있지? 대형주 또 찾다 보니까 LG전자. 근데 LG전자도 로봇도 있단 말이에요. 또 AI도 있죠. LG CNS가. 그룹 자체가 AI랑 포지션이 먼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LG전자의 이런 피지컬 AI 로봇 쪽 거기다가 전동화 부품도 실제 만들고 있고 그런 것도 LG노텍은 또 카메라도 있고 그 기판도 하고 있기 때문에 LG그룹도 뭐 삼성만큼은 좀 아니라 뭐 현대차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분명히 피지컬 AI 포지션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시장에서는 전혀 부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앞에 이제 먼저 갔던 이 친구들이 좀 쉬어가니까 좀 그런 걸 좀 부각해서 또 요즘에 또 증권사 보고서가 또 힘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런 거랑 맞물려서 사람들이 야, LG전자 오르지도 못하는데 뭘 부담스러워해? 뭐 로봇 이슈도 있고 뭐 이 가격에서 주저할 필요 있나? 그래서 주가 올라간 거. 그래서 구조적 상승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잘 어우러져서 주가가 한 번에 좀 폭발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LG전자에 대한 이 투자자분들의 인식이 어떤지 저희 댓글창을 통해서도 몇 분의 얘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뉘앙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와일드플라워님이 LG가 갔으면 막차 간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말씀을 이제 아니, 왜 해주셨고 QI2님인가요? 9i2님인가요? 로봇은 그냥 갖다 붙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신큐피님 가다 이제 마지막 아니냐. 뭐 LG전자 하기 쉽지 않다. 크로노세스님도 말씀해 주셨고 100억 백조님 눈물의 LG전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제 고점 말씀해 드렸잖아요. 언제 기록을 했는지 그랬더니 고매수 저매도님도 그때 이제 애플카 이슈 있을 맞아요. 때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게 지금 누누 아빠님은 LG전자 16만 원 기다리느니 그냥 삼전 닉스에 물려버릴란다. 뭐 이런 댓글도 남겨. 아니 이게 지금 약간 LG전자의 LG그룹에 대한 어떤 투자자분들의 그동안의 이거야말로 울분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본부장님 혹시 코멘트 있으세요?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나? 어렵다는 게 어떤 하기 어렵다고 누가 그러셨나? 이거 하기 어렵다고. 아 하기 어렵다고? 아, 맞아. 로봇 하기 어렵다. 이 주식은 다루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아니, 누가 어거지로 이거 하라고 시키나? 주식 많은데 안 맞는 걸 이것저것 다 붙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방선 염승환 이사님 정도 염라대왕 앞에 가서도 썰을 풀 수 있는 이 정도가 돼야지 뭘 골고루 다 보지. 그런 불도 한 일주일 안 보면 잘 안 보여. 그죠. 네. 근데 어제까지 모르다가
이 실적이 17%더 나온다. 아까 말했는데 이게 실적이 17% 나오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LG전자가 서프라이즈 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17% 이게 박강호 씨가 쓴 건데 대신에 이분도 나이가 저만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곧 50이야, 60이야. 근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리포트를 17%나 잘 나와요. 깜짝 실적 리포트에다가 세 마디입니다. 깜짝 실적. 첫 번째가 진심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봐야 돼. 네. 두 번째는 피지컬 AI 강화. 네. 그냥 다시 주목할 시간. 네. 그래서 제가 말하면 깜짝 실적. 좀 깜짝 놀랐어. 왜냐면 관세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하는데 구조조도 하는데 프로덕트 피스가 좋아서 프리미엄 잘 팔리나 봐요. 근데 그게 AI 때문에 가격을 전가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깜짝 시장은 그거는 팩트. 그다음에 피지컬 AI 강화. 그거 열심히 리포트 봤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없고요. 그다음에 다시 주목할 시간. 그건 맞아. 염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 다 가고 뭐 개나 소나 더 실적도 안 나오고 하는 로봇 관련주도 다 날리시는데 이것도 이것저것 다 있는데 어쨌든 북밸류로 1배 정도가 북밸류 북밸류 1배는커녕 지금 얼마야? 오늘 올라도 0.8배네. 0.9배네. ROE가 그 7, 8%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비싼 거 봤거든요. 근데 에너지 리포트를 보니까 10만 원씩 다 갖다 놨어. 그러니까 이거 사는 거예요. 돈에 우리가 유동성 자금이 없으면요. 이거 17% 했다고 17%안 갑니다. 10번째는 유동성 자금이고요. 아까 딴 거 키 맞추기도 있고 근데 마침 실적도 잘 나왔어. 그러면 기본이 깔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PBR이 이게 1배가 넘어가면은 PBR 1배? 왜 PBR 1배를 얘기하면은 올라갔다 내려갈 때도 겉어지는 게 1배거든. 현대차가 50만 원 가다가 내려갔잖아요. 근데 47만 원에서 건져지잖아요. 44만 원, 45만 원이 1배예요.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한꺼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 갔다가 내려앉더라도 바텀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일단 유동성 자금 있으면 질리고 보는 거야. 목표 주가. 그럼 이게 북밸류가 1배면은 이 아저씨가 한 거 기준으로는 12만 9천 원이야. 근데 이 아저씨는 실적이 좋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12만 8천 원. 그게 다 PBR 1배예요, 대충. 그러니까 ROE가 뭐 10% 좀 안 나오면은 1배 줄 수 있거든.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실적이 잘 나오니까 좀 더 줄 수 있지. 그래서 17만 원, 16만 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유동성에다가 깜짝 실적에다가 로봇 있는 거 맞지? 근데 새롭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어제 오늘 요 사이에 로봇을 더 강화할 만한 뭐 하드 팩트가 나온 건 아니지만 다른 주식 했을 때 얘가 못 갈 이유는 뭐야? 안 비싼데 이렇게 하면은 PBR 1배는 갖다 놓고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버티면은 진짜 15만 원, 16만 원을 안 간다고 얘기할 수 없죠. 하지만 이걸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취향이 다르다고요. CJ 대한통운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하나솔루션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느 게 더 나을지는 모른다. 괜찮을까요? 네, 자기 취향에 맞게 하십시오. 이거 사라고 시킨 사람 없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현답이었습니다. LG전자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걸 이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또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봤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럼 LG전자하고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면 소비주가 간다, 뭐 유통주가 간다, 뭐 내수주가 간다. 이사님, 이 부분도 LG전자처럼 못 갔던 종목들 이제 좀 찾으면서 근데 모멘텀도 살아있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쪽으로 가는 거에 연장선이라고 좀 같이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 주세요. 근데 내수가 네. 뭐 다 똑같은 내수는 아니죠. 사실 아니지만 사실 이제 저는 내수 쪽에서는 이제 백화점이나 유통, 뭐 카지노 이런 쪽은 이제 호텔까지 이게 다 이제 그쪽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뭐 더 이상 여기서 뭐 공급이 늘 지금 상황도 아니고 특히 이제 공통점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얼마 있으면 춘절도 있고. 중국인들. 네. 근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인기가 엄청 많죠. 그 아니 원인. 뭐 아이돌급이라면서요? 예. 그 일단 중국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만들었죠. 고도의 정치적 수단이죠, 사실은.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뭘 물건을 쓰잖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네. 그러면 그게 막 품절되고 아무튼 인기가 그 내에서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인기가 계속 높을수록 한일령은 계속 심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이디어죠. 그러면 이게 쉽게 끝날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텔 최근에 뭐 백화점 가는 카지노 가는 거를 일시적 흐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보고. 근데 여기서 공급이 늘면 문제가 생기는데 네. 특히 호텔은 뭐 서울 아파트처럼 공급이 극심하게 부족한 뭐 반도체 같은 지금 산업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한일령 때문에 실제 중국인들이 지금 예약한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좀 백화점은 면세점 그 파일을 가져왔어요. 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소비할 때 대부분은 면세점 갔는데 네. 지금 올리브영이나 다이소나 아니면 백화점을 갑니다. 그 신세계 매출의 7%, 7.5%까지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의 전체 매출의 7.5를 외국인이 담당해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만큼 이게 구조적으로 좀 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백화점은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좀 최근에 소비가 좀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흔히 부의 효과라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가 뭐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가 삼성전자를 사서 3배 수익 나고 이러면 당장 안 팔면 현금은 아닌데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건 뭐죠?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이게 소비 관대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도 올해는 더 엄청난 돈을 벌 겁니다. 특히 삼성하이닉스가 장난이 아닌 수치가 나오는데 작년 그 실적에 SK하이닉스를 성과급을 2,500% 줬단 말이에요. 1억 연봉이 1억 5천을 받으신 거예요. 보너스만. 근데 올해는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상. 이러면 이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면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 오늘도 제가 이제 보고서 보면 좀 놀랬던 게 파라다이스가 어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네. 근데 주가 올랐는데 그 한 분이 애널리스트 보고서 제목이 부럽다. 봤어요. 부러운 부럽다. 비용이다. 인센티브. 그 성과급이 네, 인센티브. 많이 나갔다 이거죠. 근데 이게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면 어닝 쇼크는 나올 수 있지만 그분들은 돈 받아서 일단 소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소비가 가성비 소비보다는 백화점을 가요. 그래서 이번에 신세계 명품 매출이 늘어버렸어요. 이게 일회성인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구조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통주 보면 저거 뭐 사양산업인데 뭐 저걸 뭐 왜 장기 투자하냐 그런 얘기 하지만 저는 좀 그런 인식 바뀌어야 된다. 다른 유통은 모르겠지만 백화점만큼은 좀 중장기 투자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화점, 소비, 상점 요 섹터에서 비제프 리테일이 10% 이상 올라갔고 그러니까 편의점도 지금 이제 뛰는 거고 이마트는 상승세가 지금 계속되면서 9% 뛰었고 요게 이제 새벽 배송 이슈라든지 뭐 이런 뭐 두쫑쿠도 뭐 한몫했다 이런 부정쿠는 분석도 뭔가요? 부정쿠는 저도 부정쿠 일부에서 좀 뭐죠? 있기는 하고 저 요거 잠깐 제 화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요 부분 중국인이 이제 춘제 오는데 중국인이 19만 명이 온다. 15일부터 23일까지 역대 최장 중국 춘절 연휴가 임박해서 문체부 뭐 관광공사와 중국 춘절 특수를 극대화한다 요 이슈인데 지금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정책이라든지 뭐 성과급이 더 나가니까 소비로 풀린다 이런 것까지 이제 물린 건데 그러면 반도체가 약간 쉬면서 여기가 그때까지 약간 안전지대로서의 역할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기간상의 고민이 좀 되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네, 이 부분 본부장님께 좀 코멘트 네, 드려볼까요? 네. 그냥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냥 심플해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돈이 많아서 유동성이 나와서 110조. 그다음에 신용융자. 근데 만약에 부동산에서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200조, 300조, 400조, 500조 막 부르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200조, 300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트렌드를 가면은 그러면 그 뭐가 빠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어디까지냐 아까 기준이 에너지 목표주가 왜 했을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릴 때 어디까지 갈까? 그 다음은 과열이다. 그럼 과열이 아니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일단 땡겨놓고 보자. LG도 마찬가지고 신세계도 마찬가지. 신세계 목표주가 44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올랐을 때 아직도 룸이 있다는 얘기예요. CJ 대한통운도 이제 0.8배예요. 목표 주가가. 오늘 올랐어도 아직 안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면은 항상 그런 거는 돈이 없으면은 한 85%, 15% 남겨놓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 핑계가 뭐 되죠? 주도주가 가니까. 변압기가 가니까. 조선방산이 가니까. 그러면 또 바로 물러나는데 돈이 많으면 잘 안 물러나지죠. 왜? 이거 내가 이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딴 데서 벌었기 때문에 바로 안 빼도 한 3개월 가져갈 수 있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좀 달라. 한 6개월 가보겠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전에는 10명에서 한두 명 없었는데 한두 명 갔는데 지금 한 4명이 붙었다. 그러면 잘 안 빠지죠. 그러니까 과열이라고 인식을 많은 사람이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심리 싸움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아져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모아서 올라왔고 왜 안 빠져 하는데 5,350 됐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에 90% 끌고 왔지만 삼성전자 말고도 이익이 있긴 있으니까 올해 400조인지 500조인지 할 때 한 200 몇십 조, 사실 500조 가까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도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모여서 PER이 10배가 됐을 때가 5,500이란 말이에요. 5,500 생각하지 말고 올라온 거 생각하지 말고 PER이 10배 정도 5,500인지 5,600인지 5,400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정도 되면 이제 PER이 10배인데 PER 10배면 대한민국이 리레이팅인 거냐? 절대 리레이팅 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레이팅 된 게 아닌 정도까지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리레이팅에.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아니고 목에 찼을 때가 11배, 12배 정도 갔을 때가 이슈였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6천 부르고 12배 치면은 뭐 얼마 12배 치면 11배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좀 쉽지 않다. 또 다른 게 있어야 된다. 내년 걸 땡기든지 아니면 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200조, 180조가 아니고 진짜 210조, 189조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겠지만 네. 지금은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신세계도 포함해서 CJ 대한통운도 이익 전망 높인 거잖아요. 네. L정도 이익 좀 높인 거예요. 이익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2억 번다, 뭐 보너스 번다. 그 사람들이 과거 패턴을 계산을 하겠지 누가. 과거에 이렇게 보너스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패턴 하면 얼마 전에 돈을 가처분을 쓸 거다. 이렇게 해서 애널리스트가 다음 목표 쓸까 했을 때 할 겁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야 그러면 이 목표 주가에서는 얼마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과열까지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들을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응집돼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PR 10배 정도 오버가 아니다. 그러면 5,500, 5,600까지는 여기가 먼저 가서 요거 빼고 요게 먼저 빼더라도 이것이 빼는 것이 올라간 거 10% 올라가는데 빼는 것이 50%, 5%, 6% 빠지지 않으면 장은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돈의 힘이고 돈이 아까 말한 보너스도 포함해서 가처분 소득 이렇게 포함해서 부동산에 못 가니까 여기서 저기 파킹하고 있는 거 이게 다 포함돼서 어우러졌기 때문에 어느 한 주식이 의미 있게 빠지면 펀더멘털이 건드리지 않은 그런 주식은 빠지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올라갔더라도 쉽게 안 빠진다. 하나 솔루션 보고 어느 뭐라는 게 뭐 있어?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오늘 원전도 잘 갔고요. 인텔리안 테크 이런 중국도 그렇고 왜 그렇게 은행 같으면 갔다가 밀릴 수도 있는데 다른 섹터가 안 빠지냐 이거죠.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을 믿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완전히 오버해갖고 진짜 저번에 말한 것처럼 옛날에 에코프로 BM 할 때처럼 그쵸. 한 2년 쉬면 다시 돌아오긴 해요. 근데 2년 쉴 생각 할 정도로 문제가 될 정도로 오버하려면 보험을 팔아서 은행정이 아니고 보험을 팔아서 한다. 이 정도가 됐을 때 주가가 만약에 우리가 5,700가 있다, 5,800, 6,000가 있다면 그때는 일부 뭐 또 경계의 심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돈의 힘과 밸류에이션 봤을 때는 리레이팅은 아직 하지도 않았다. 요거가 믿는다면은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워시가 나와서 워시 어웨이 한다는 그런 착각적인 것만 아니면은 장은 이제 미국보다는 아웃퍼폼을 좀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초반에 본부장님 생각보다는 좀 더 오늘 시장이 강했다라고 네네. 말씀하신 것도 요거는 아직 돈의 힘이 네. 지속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돈이 봐요. 좀 돌고 있구나.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사님 원전 쪽도 좀 짚어볼까요? 오늘 우리 기술 상한가 같죠? 아니, 못 봤습니다. 좀 저 봐주세요. 개별준 잘 안 네. 봐가지고. 한전산업, 뭐 대우건설도 원전 때문에 최근에 네.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맞아요. 원전 쪽도 좀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코멘트 필요할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게 빅베스 이제는 좀 털어낸다 가볍게 간다 뭐 이런 부분에다가 원전 이슈까지 지금 붙으면서 오늘도 7%대 상승해줬고 사실 원전 이슈 붙어서 간 종목은 작년에 현대건설 올해도 오늘 이제 좋았죠. 올해도. 그러니까 먼저 갔잖아요. 근데 이제 대우건설까지 따라가는 거고 원전 쪽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도 계속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 작년에 좀 전망할 때 조방원 중에 올해는 좀 원전 같다. 26년은 그 셋 중에서 왜냐하면 미국에서 수주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미국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국내 이제 정부가 좀 갔다 왔지만 미국에서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원전부터 좀 투자해달라. 조선보다도 원전.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원전을 좀 꼭 찍은 것 급하다.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2030년까지 빨리 10기 착공해야 되는데 원전은 10년 동안 지어야 되죠. 10년도 짧죠. 뭐 15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되거든요. 삽을 빨리 떠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미국 혼자 스스로 하기가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원전은 특히 시공 능력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게 사실 우리가 현대건설만 시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표 대형 건설사는요 국내 원전들 있죠 다 시공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현대건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더 확실한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 뭐 국내 GS건설 뭐 또 DLENC도 있고 뭐 대우건설도 있고 이런 기업들도 다 시공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도 이 시장이 또 뛰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네, 이미 대우건설은 작년에 체코 두 코 많이 따냈고 그리고 빅베이스 하면서 사실 이게 대우건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작년에 현대건설이 빅베이스하고 날아가 버렸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스토리가. 근데 여기에 대우건설은 현대건설 다음으로 또 적극적이에요. 체코 원전은 이 대우건설이 단독으로 만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팀 코리아다. 네, 뭐 이런 맞아요. 거. 그래서 어느 건설사든 다 팀코리아 갈 능력은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상 보면은 가장 미국에 적극적으로 좀 포트폴리오 잡혀 있는 회사가 현대건설이니까 현대건설 혼자 그냥 이제 주가 급등했는데 다만 이제 현대건설은 좀 실 가능성이 높은 게 좀 이미 그걸 좀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발 주자들이 좀 키 맞추기 그 중에 이제 대장주가 뭐 대우건설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원전 기자재도 되게 많은데 결국 이런 원전 착공 들어가면 기자재 수주도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소형도도 계속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할 역할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팀코리아랑 그러니까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한수원과 계약을 맺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큰 거죠. 그거는 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텐데 뭐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전은 올해 아직은 뭔가 수주가 나온 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근데 한번 그 수주를 올해 어느 시점에 나올지 모르지만 좀 계속 기대하시면서 원전주는 계속 좀 중장기로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고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AI랑 엮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랑 좀 다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건설주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건설주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건설주가 원전도 있죠. 데이터 센터도 누가 짓습니까? 다 건설회사가 져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이렇게 가끔 그 건설사 공시 보시면 데이터 센터 그 건설 계약 맺는 것들이 한 번씩 나와요. 다 대형 건설사들이 주로 하고 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올해는 아마 주택 착공도 좀 늘 것 같고 정부도 좀 공급 정책 좀 필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건설사들 저는 뭐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 또 IS 동서라는 회사가 있는데 옛날에 부산 용호동에 그 분양해가지고 한번 대박 나서 한 10배 간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 어디죠? 거기가 그 대구 쪽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위치인 게 이 경상도 쪽인데 경산 지역에 그 3월인가 4월에 이제 대규모 분양 들어갑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분양이 성공 한 3조가 넘거든요. 규모가. 그거 분양 성공하면 이제 지방도 살아나는 거죠. 아, 이거 심리가 괜찮구나. 오, 요 얘기는 좀 네. 새롭네요. 그래서 저는 올해 건설주는 네. 되게 좀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다. 본업도 그렇고 네. 뭐 원전 쪽으로 이제 붙은 것도 그렇고 실적적인 뭐 빅베스 이슈까지도 알겠습니다. 시장 코멘트 또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 본부장님 너무 뭘 열심히 찾으셔서 저도 궁금해요. 뭐 보시는 건지 아니 이거 아직 보는 거죠. 알려주세요. 어떤 포인트 좀 보고 계세요? 아까 CJ 대한통운은 원래 봤던 거고 네. 그거는 어저께 오늘 나온 리포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레이팅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게 누구죠? 그 누구입니까? 그 쿠팡은 GMV가 한 5% 빠졌고 GMV가 빠지는 건 의미 있거든요. 그게 계속 빠질 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새벽 배송은 그 서드 파티한테 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도 자기 이거는 더 사업을 좀 늘리고 그럼 CJ 대한통운이 그로스가 원래 잘 안 나요. 이게 뭐 택배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닌데 가격은 오히려 약간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걸 물량으로 채워갖고 6% 이상 성장하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면은 PBR 0.8배 뭐 불가능한 게 아니고 더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른 다음에도 계속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가 한 축이 있고 뭐 아까 신세계도 비슷한 개념이고 아까 그 건설 얘기했는데 IS 동서나 대우건설이나 비슷비슷한데 좋은 것이 일단 형님이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현대건설이 형님. 예. 그게 이제 높은 밸류 받고 있단 말이에요. PBR이 한 ROE를 하는 건 아닌데 PBR이 1.3배인가 4배가 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갈 때 편하죠. 대우건설은 키키야 뭐 0.8배인가 9배인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배만 주더라도 8만 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오늘 올랐지만은 여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대우건설하고 IS 동서하고 제가 회사 자체의 디테일은 몰라도 둘 다
그 빅베스라는 개념을 떨고 나갔고, 그럼 현대건설이 그런 거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현재 목표 주가라는 것 자체가 한 번으로 목표 주가를 끝이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올랐는데 처음에 오를 때 목표 주가가 차근차근 올라요. 요즘에 이제 올라가고 이제 15만 원 부르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걸 못 부른다고. 그런 거 이유 중에 하나는 IS등은 모르겠지만 현대나 대우건설이 만약에 더 부르는 목표 주가에 에딩을 할 때는 건설 라이너리스트가 그 데이터 센터가 이런 거 하고 데이터 센터 원전하고 이런 거 개념을 얼마나 주가를 벌 때 아직은 그 사람들도 러닝 프로세스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 PBR에다가 ROE다가 과거 패턴보다 플러스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약간 자의적인 게이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갈 때는 사실은 현대건설이 빠지지 않으면은 네. 전자 있습니다. 잘 안 빠지면은 네. 나머지 것들 후발주자가 빅베스하고 똑같이 따라가면은 네. 목표 주가보다 사실은 더 치솟을 수 있는 힘이 잠재돼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 대우건설도 그렇고 IS 등도 그렇고 올라갔지만은 물론 외국인 동참해주면 더 좋지만 동참 안 해줘도 이게 금방 무너질. 물론 이격당 벌어져갖고 잠깐 주춤할 수 있지만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계제는 현재는 잘 보이지 안 않는다.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제약바이오 얘기도 좀 짚어보고 싶긴 한데 오늘 사실 프리마켓부터 좀 주목하고 있던 종목이 에이프릴바이오거든요. 어제 간밤에도 아마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핫 이슈로 지켜봤던, 왜냐하면 애프터 마켓도 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뭐 임원이 이제 주식을 팔았다. 근데 뭐 개인적인 이유다. 뭐 이런 걸로도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거의 뭐 그냥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뭐 비롯해서 바이오도 좀 짚어주세요, 이사님. 이제 바이오가 되게 힘들었죠.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 ABL 바이오도 네. 좀 충격을 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셨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 나왔죠. 오랜만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파트너사죠. 에보면. 여기 이제 아토피 치료제죠. 아토피. 근데 이제 보통 아토피 치료제가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이제 1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한 20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시장 규모가 되게 커요. 이 아토피 치료제 시장 규모 자체가 좀 큰데 그걸 이제 타겟에서 좀 나온 거죠. 이게 이상인 거죠. 2A상, 예, 이상, 이상. 이상인데 요걸 통해서 이제 효과가 좀 입증됐던 게 어쨌든 그 위약군 대비해서도 효능이 좀 되게 좋았고 이게 보통 이제 기존 제품들은 이 매주 맞아야 되나 봐요. 이 주사 같은 걸 좀 약물을 매주 투입해야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그 에이프릴 바이오에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약효 지속 시간이 한 9배나 늘어난대요. 9배요? 그래서 요걸 넣어가지고 임상을 했는데 효과가 잘 나온 거예요. 특별히 안정성에 문제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이 비상을 할 텐데 이 비상은 어떻게 가냐면 알테오젠이 하는 그런 이제 방식 있죠. 그 피하 주사 SC 제형으로 넣어가지고 이 비상까지 이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성공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니까. 근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여기에 어쨌든 플랫폼 기술을 제공했는데 이 아토피 치료제는 시장 굉장히 크거든요. 이 시장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어쨌든 좋은 또 효능을 냈고, 근본적으로 아토피가 좀 가렵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가려움에 초점을 맞추는데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그 아토피의 원인을 좀 찾아가지고 그걸 좀 차단하는 그런 또 기술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어제 NXT에서도 아마 상한가 갔던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좀 가게 됐는데 정말 좋은 뉴스죠. 우리 한국의 기술로 이런 또 좋은 성과가 났고, 그동안 정말 좀 바이오 기업들 좀 신뢰가 최근 며칠 좀 되게 안 좋았는데 역시 그냥 개별 이슈였구나. 예,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물론 이제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 말고는 다른 기업들은 또 오르다 그냥 좀 말아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이오에 대한 어떤 다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뭔가 좋은 이벤트가 나와서 저는 상당히 좀 오늘 뭐 타이밍도 좋았고 좀 적절한 시기에 좀 투자들이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약간 호재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너사가 이제 에보면, 에보면이라는 네, 맞습니다. 회사인데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뭐 정말 폭등했죠.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 이제 다른 얘기인데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어제는 빠졌는데 여기 이제 뭐 임원이 팔았다 뭐 이런 이슈인데 그러면 그 임원은 이런 좋은 이슈가 바로 나올 걸 몰랐나? 내부자도 몰라요. 아니 그 파트너사가 임상 성공할지 안 할지는 파트너사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로 바이오 성공은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회사 임원이어도 정말 어려워요. 완전 내부자여도 모르는. 그리고 거군요. 이거는 참 희한한데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친구도 이제 삼성전자도 다니고 하는데 주식을 정말 못해요. 아니 삼성전자 그렇게 옆에서 보면 참 야. 좋아 보이는데 어. 그 수익을 못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 직원들은 자기 회사를 좀 평가적으로 하는 약간 그렇죠. 좀 그런가? 아무래도. 네. 뭐 제 친구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 좀 그러니까 내부자라고 해서 꼭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곁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소중함을 모르는 약간 그런 건가요? 어쨌든 잘 모르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봤고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본부장님 혹시 네. 그 반도체 소부장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소부장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분들도 얘기하세요. 네, 어저께 많은데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오늘 근데 사실 아니, 그러니까 올라 그러니까 시작하면 40분 동안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진짜? 종목을 얘기해야지. 음. 그렇잖아요. 이 오버롤하게 얘기하면 어. 제일 싫은 게 뭐냐 오버롤하게 얘기하면 안 돼. 오버롤하는 건 대한민국 장 전반적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그래요? 오버롤한 거고 나머지 그러면 스피시픽하게. 제가 보인 이수페타시스 얘기했나요? 뭐 이런 분이 이제 계시기도 하고 네네. 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했어요. 어쨌든 비중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네, 어저께 하시는 말씀드렸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데 네. 이제 1월달 처음부터 시작해서 1월달 만약에 이게 포트폴리오 짤 때 작년 말 기준으로 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월, 2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주가가 오르고 내려가고 했었겠어요. 근데 지금 구정을 앞두고 새로운 포트를 짤 시기가 됐다? 마침 새로운 자금도 들어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금은 그도 하더라도 그러면 새로운 자금 들어오는 걸 위해서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저께 그저께 맞물려서 일부 자산운용사하고 일부 자문사인지 어떤지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그런 영향이 있긴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오른 거 너무 많이 오른 거 팔고 그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버리고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는 와중에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백이 있거든요. 그 언더웨이팅이 되는 주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주식은 어저께 그저께 사이에 뭐 특별히 바뀐 게 없어도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냐? 대처 못하지. 높게 들어갔을 때 안 사는 거가 대처죠. 높게 들어갈 때 사면은 그런 거 부메랑 맞으면 한 이틀 아픈 거예요. 이틀 아프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막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 혹시 여유 되시는 거 이제 보실 수 있는 것만 봐주시면 이스페타시스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한번 볼까요? 두산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오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오를 때 나머지 그 일반적인 소부장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 그러니까 이수하고 두산은 기본적으로 두산은 이제 그 지주회사라는 성격도 있었고 약간 믹스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수하고 봤을 때는 바로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가 다이렉트 하잖아요. 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계없죠. 예, 그러니까 독고다이치로 나 잘 나가 PER 30배 주고 40배 주고 가는 거예요. 두산은 그렇게는 안 주고 20몇 배 되는 거. 이거는 한 40배까지 간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거 15만 원 6천 원하고 17만 원 나왔을 때 딱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식이 브로드콤보다 더 비싸야 되나? 목표주가 에너지스 높일 때. 저 아니라 그랬거든. 그 브로드콤이 빠졌어도 빠진 게 있지만 브로드콤하고 괴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이건 좋은 주식이에요. 펀더멘트 지금 사이에 바뀐 거 없어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약간 조금 있어요. 뭐 조금 밀어지고 뭐 하고 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밸류가 비싸다고. 그러니까 안 싼 영역을 갖는 순간에 잡은 사람이 고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목표 주가에서 80% 하니까 12만 원 이하에서는 잡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거 잡는 순간에 다른 게 보이면은 굳이 밀집 잡을 필요 없죠. 다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나 기관은 파는 거야. 밸류가 쌀 때까지. 싸질 때까지. 얼마나 싸질 것이냐 그거는 모르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게 오늘 빠지면 30배. 30배 이틀 빠지면 안 비싸다 생각에 갖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마치 난 예전에 APR? 네네. APR도 이유 없이 빠지잖아요. 왜 이유 없이 빠진 게 아니야. 그때 올라갔을 때 부담스럽고 충분히 빠지고 나니까 안 비싸니까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비싸지는 영역으로 가야지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지만 두산은 평가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 발의 피해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은 사고 팔고 하지 말아요. 그 바보 같은 사람. 두산 에너빌리티 살려면 두산 에너빌리티 사고 안 살면 안 사는 거지. 두산은 엔비디아 같이 가는 거지. 근데 엔비디아가 어땠어요? 주가가. 엔비디아가 어땠냐고요. 최근에 올랐지만 엔비디아가 주가가 별로 재미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산도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가져야 되죠. 엔비디아가 쉬는 그 순간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주 성격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거는 이수페타시스만큼 무너지지는 않은 거죠. 이것도 싸진 않은데 이것도 보면은 목표 주가가 다 비슷비슷해. 네. 이 100 몇십만 원 이렇게 불었을 때, 160만 원 불었을 때 이게 그 정도까지 빨리 갈 것이냐. 그러면 낮은 가격에 제가 말씀드리면 90만 원 이하에선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이 네. 이렇게 올랐을 때는 안 건드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면 최근에서 뭐가 올라가느냐? 삼성전자 돈을 많이 번다며. 2개월 사이에 70조, 80조, 100조가 느는 판이니까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70조, 하이닉스가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75조 번다고 다들 얘기하는 것이 이게 앞자리가 100이 더 붙었어. 170조가 나온다는 얘기 나오고 삼성전자도 100조 이하였는데 네. 200조가 나오잖아요. 이 어마무시한 게 2개월 전에 되니까 당연히 얘네가 투자를 엄청 늘지 않더라도 원래 투자하기를 한 걸 빨리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공감이 되면 그 순간부터 안정했던 PCB보다는 탄력이 좋은 장비 주로 가죠. 아니면 또 샌디스가 하니까 랜드 관련되는 주식 가죠. 그러면 당연히 그 PCB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쉬거나 많이 먹었으면 팔겠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소부장을 똑같이 가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한미반도체 알려주세요, 하나마이크론 알려주세요, 피스차일드님도 그러시고 전우창님 SK 이노베이션, 이계영님은 HPSP 한화비전이요. 뭐 많은 분들이 풀초롱님도 테스에 많이 물렸어요. 뭐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다 해드릴 시간이 안 되고 본부장님이 개별 방송 그 단독 방송 하실 때 거기도 다 못해요. 다 못하시지만 조금 더 해보니까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해보니까 따발총으로 얘기하더라도 5종목 이상 못해. 예, 방법이 없어.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테스나 이런 것도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다. 어허. 아까 지금 펀더멘털 이슈가 나오는 종목은 매우 드물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높게 들어간 사람은 그거 자기 그 손절매하는 그거 룰을 지키든지 네. 말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 저희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시장 얘기 돌아가겠습니다. 광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두 분 요거 잠깐 한 입씩 맛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요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커힐 떡갈비 4+1 최초 구성입니다. 3만 원대 39,000원이고요. 개당으로 따지니까 총 10개니까요. 3,900원입니다. 국내산 원육을 사용했고 호텔 다이닝 고 맛하고 거의 일치한다. 요걸 선물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 팩 더 드리는 구성입니다. 4+1 구성이고 39,000원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워커힐 특제 비법 소스가 들어갔다고 하는 요거 저도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되게 촉촉하게 만드셨네요. 일단 되게 왜? 맛있어요. 되게 부드럽게 씹혀가지고 부드럽긴 하네. 근데 이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서 이사님 어떠세요? 맛 표현 좀 해주세요. 저 아니, 좀 부드러워요, 맛볼게요. 진짜. 부드럽죠, 그죠? 씹자마자 느꼈어요. 좀 달달하고 맞아. 좀 약간 단 것 같은데. 달달해요. 약간 단 것 같아. 단짠 아, 약간 단- 그런 느낌이어서 밥이랑 먹으면 완전히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요 워커힐 떡갈비입니다. 요즘에 물가 비싸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전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도 해 먹을 수 있고 39,000원 10개가 되어 있고 하나에 그러면 3,900원이니까. 이게 하나가? 응. 아니, 개당 우리 3,900원. 요새게 3,900원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건가? 그러겠죠. 요게 3,000원 같은데요. 10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게. 요게 사진 나오잖아요. 두 쪽 거보단 낫다. 아까 두 쪽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네, 어때요? 맛은 있어요. 아니, 너무 본인 달아요. 돈 주고 사면 이사님 부자니까 상관없어. 아니 왜 내가 그랬어요? 세 번이나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맛이 괜찮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달달한 거 네, 약간 세 번 좋아하시나? 먹으면 또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 다 맨 끝에 한 마리 내 돈 주고 안 사 먹겠다. 아니 요즘에 계속 사주면 먹을 거 같아. 가격이 올라서 두쫑쿠가 그렇죠. 근데 3%에서 좀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예요? 품절되고 네, 예약 받고 좀 이랬는데 이사님 취향은 아니신가 보다 두쫑쿠는. 너무 달아요. 그거는- 한 번은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 칼로리도 너무 높은 것 같고. 아니 저는 그걸 사가지고 세트를 사가지고 집에 어머니 아버지 이제 드렸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예요. 좋아하시겠다 이런 거보다 이런 게 유행이면 좀 드셔보셔라. 그치. 경험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나이 더 들기 전에 그런 걸 즐겨야지. 그럼요. 드렸는데 아버지가 한 입 드시더니 표정이 일단 저는 괜히 드렸구나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표정이긴 하셨거든요.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두쫑쿠가 아니라 여러분 워커힐 떡갈비를 광고 드렸고요. 단짠 상당히 맛있습니다. 자 다음 것도 좀 광고를 드리도록 하죠. 요거 워커힐 워커힐 잘못 읽었어요. 워커힐을 워커힐 떡갈비를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요. 세상에 갤럭시 갤럭시 S 23
FAI입니다. 최초 39만 원대로 나와 있고요. S급 리퍼 공기계입니다. 용량은 256GB고요. 원 UI6 AI 업데이트 지원을 하고 있고 S급 리퍼 안심 1년 무상 보증 보장하고 있고요. 통신 3사 알뜰폰 완벽 호환되는 공기계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폰 쓰고 있는데 갤럭시로 이제 넘어갈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넓고 네. 가볍기도 하고 그렇게 제 생각보다 안 무겁고 게다가 39만 원대 구성이라고 하니까 요거 상당히 좀 뭐랄까 합리적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좀 바꿀 어떤 타이밍이 왔다 하시는 분들 요것도 갤럭시 S23 FE AI 최초 39만 원대 나와 있는 요 제품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하고요. 시장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고용보고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고용보고서가 짧은 이 셧다운 기간 때문에 좀 미뤄져서 연기돼서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 혹시나 뭐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으로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네. 무슨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6만 명? 컨스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6만 고용 보고 명? 5만 그러니까 고용이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경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뭐 이런 그게 건가요? 걱정이에요. 고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그 걱정보다는 고용이 안 나와서 경기가 안 좋다. 어저께 나온 거 소비 지표가 소비도 안 안 좋았잖아요. 좋았으니까 그런 얘기죠. 고용이 안 좋으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이 안 좋으면 안 좋다. 많이 안 좋으면.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 인하로 이어질 그 그거 있죠. 내러티브로 가능성은 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아저씨가 청문회 안 했잖아요. 캐비너 씨. 네, 캐비너 씨가 청문회 할 때 보통 시간이 어디서 봤는데 68일이 걸린대요. 과거 통계상. 68일이요? 68일. 얼마 전에 기네요. 지정됐으니까 68일 지났으니까 60일. 그러니까 4월 2일까지, 4월 초까지는 과거 패턴대로 하면은 그 사람한테 오피셜 얘기. 근데 이 아저씨가 나서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죠. 파월처럼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떠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청문회 가기 전까지 진짜 속마음이 뭔지 내비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언서튼티고 그 불확실성을 사람들이 내파로 봤기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날 화들짝 놀랐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인데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나쁘지 않으면 좀 나쁜 거 가지고 우리는 걱정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앞당겨진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거보다는 경기가 둔하네. 요 상태에 조금 더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인하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간극상에는 IT도 아주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IT가 데이터 센터가 좋기 때문에 저도 좋게 생각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룸이 있다고는 보지만은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진입자는 매저하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고용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그걸 소비하는 세력이 컨슈머 PC나 휴대폰은 가격 전가가 쉽지 않게 되는 거고 그건 이벤츄얼리 나중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지금 올해까지 안 보이고 내년에 초에 안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낙관 편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건 제가 알지만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 데이터가 안 좋은 것보다는 고용 데이터가 좋은 게 좋아요. 고용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 야기시키면 안 되지만 6만 명 했으면 그 정도 나오는 게 좋아. 그렇게 되고 아까 그 소비도 웬만큼 나와야지 자동차도 팔리고 지금 자동차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컨슈머 휴대폰 PC도 좀 높여도 사가고 이래야지 반도체도 지금 가격을 전가시키는 게 편하다기보다는 저항이 조금 늦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데이터가 야처럼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원래 빨리 안 되는데 늦게 나오는 건 IT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 전체가 계속 나쁘게 나오면은 그거는 단기 한 주가 됐던 한 달이 되든 사실은 IT한테는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IT 주식이 꺾인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속도 여러분이 말하는 16만 원 샀어. 근데 바로 19만 원, 20만 원 가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도움은 안 되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컨센에는 좀 부합하는 정도로 나오는 게 좋다. 네, 그렇죠. 너무 우리 망가지면. 구정을 편안히 보내요. 아니구나. 내일 하면 내일이죠. 맞아요. 오늘 밤에 나오니까.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사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저도 좀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여기서 좀 안 좋게 나온다고 당장 뭐 금리나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사실 고용보다 더 중요한 물가라고 봐요.
그래서 금요일 날 물가지표 한번 더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너무 쇼크로 나오면 일단 이제 경기 둔화를 반영해서 좀 시장 안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소비까지도 어제 안 좋았는데 네. 또 안 좋으면 이거 경기 쪽으로 좀 맞아요. 우려가 근데 있을 그러면 것이다. 이게 좀 적극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과연 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봐야 돼요. 근데 물가가 낮으면 뭐 3월에 할 수도 있죠. 3월에 이제 빨리 당겨 지금 시장 예상은 6월로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3월로 당겨질 수 있고 어제 소매 판매 나온 거 보니까 일단 6월은 거의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3월로 좀 당겨지느냐 6월이냐 이 차인데 3월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예. 가능성이. 근데 사람 이제 시장 참가자 생각은 뭐 미국 경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올해 어쨌든 금리 인하 한 번 아니면 두 번은 한다. 이게 시장의 예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여기서 뭐 그럼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또 경기에 대한 걱정이 생겨가지고 금리 인하를 두 번 할 걸 세 번 하고 그런 걸 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반대로 이런 거죠. 예, 고용이 굉장히 좀 견조한 가운데 미국 경기 아직은 단단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물가가 꺾여버려야 돼요. 물가가 밑으로 좀 꺾이기 시작을 하면 금리 인하 두 번 할 거 세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조건으로 금리 인하하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용보다는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금요일 날. 사실 이제 금요일 날 발표하니까 여러분들 연휴 기간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 물가가 저는 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겠냐. 예, 그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은 고용보다는 소비자 물가 쪽이다. 뭐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고용까지도 알아야 되냐 뭐 이런 분들도 일단 계시는데 어제 소비 지표 나온 거 보니까 슬슬 이제 약간 경기 지표 쪽으로도 미국에선 관심을 갖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네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여쭤봤고요. 근데 오늘 밤에 그거 나온다는 거잖아요. 고용보고서. 고용 데이터. 고용보고서 그다음에 나온 거는 금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영어인데 네. 내일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좋아요. 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은 네. 네. 그 내일 키옥시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아 이거 중요하다. 키옥시아가 네. 실적을 발표하는데 걔네가 넘버 얼마 나오는지 저도 잘 몰라요. 네.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이게 하이닉스 관련돼 있죠. 지분 갖고 있고 샌디스가도 관련돼 있죠. 다 관련돼 있고 무엇보다도 키옥시아가 낸드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게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이나 하이닉스 실적이 낸드 가격이고 디램 가격 1분기 엄청 오르다가 다 알고 있다. 근데 2분기부터는 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된다고 잡혀 있다. 예를 들어서 15에서 20% 가격 오르는 그 정도밖에 안 오를 수 있다. 이제 15% 25% 오르는 게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인데 만약 15, 20%인데 만약에 키옥시아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은 2분기 전망부터 가격 상승률이 좀 더 다시 업사이드가 생기지 않겠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 전망이 170점, 140점 이렇게 내는데 한 10%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썰을 푸는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떠나서 키옥시아는 주목해야 되고 오늘 밤에 에퀴닉스라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에퀴닉스는 진짜 생소해요. 예, 데이터 센터를 부지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센터에 뭐 하고 싶다. 난 저기 에퀴닉스예요. 그러면 서버라든지 거기 반도체 그 데이터 센터 들어간 반도체하고 장비 같은 거 본인이 사가지고 와서 내가 데이터 센터에 있으니까 여기에 설치하고 내가 전략해주고 내가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부지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에퀴닉스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파냐면은 리테일러 파는 것도 있고 사전 판매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 업체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얘네는 빅테크 비중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냐 센티먼트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전 판매를 땡기느냐는 거지. 이게 사전 판매가 예전에는 3개월, 6개월 앞당겨서 주는 게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9개월, 12개월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흐름이 얼마나 유지되거나 강화되느냐가 데이터 센터 빅 스케일러 말고 하이퍼 스케일러 말고도 다른 쪽의 센티먼트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적인 역할을 한다. 라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는 오늘하고 내일 아침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키옥시아와 에퀴닉스의 실적도 시장 영향 알겠어요.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 간밤 이슈긴 한데 TSMC 실적과 오늘 우리 시장의 영향 상관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예요. 뭐 그냥 잘 나왔는데 잘 뭐 나왔습니까? 그 정도 원래 어, 매출만 나온 거니까 특별한 의미는 나쁘지 않은 거. 네. 37% 증가 뭐 이런 네. 부분들 주가도 괜찮았고 이런 부분은 그냥 네. 삼성전자 오늘 주가 오른 거 중에 네.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하나 미안해요. 3페이지. 삼성전자가 삼성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보다 HBM 먼저 뭘 한다 이런 얘기 네. 했었고 하이닉스보다 뭐 잘났다 이런 얘기를 저기 세미콘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세미콘 네. 코리아. 근데 요것도 있었어요. 어저께 나온 거긴 한데 그 삼성전자가 그 8나노
그 약간 오일된 거지만 2나노는 아니고 그 뭐 탈나노가 4나노가 그 파운드리 그 수율이 올라가서 가격을 높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오늘 나온 건 아닙니다. 어제 나온 건데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영업이 지금 적자거든요. 한 분기 엄청 적자인데 7천억, 9천억 1조인데 이게 4분기 흑자 전환될 가능성을 예상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매출이 1년에 한 30조, 40조 나오는 건데 네. 내년에는 그것도 싱글 디지트 한 2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근데 이게 이유는 빅테크에서 뭐 이렇게 오더를 뭐 확 받았다. 이건 뭐 컨피던스로 이런 한 건 아니지만 걔네들이 갤럭시 S26, 27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하는 AP 머리에 해당되는 CPU 비슷한 거 그거를 파운드를 해주는데 그 비중이 낮아요. 대부분 퀄컴 쓰거든. 75%를. 얘네 거는 한 25% 쓰는데 네. 올해 가을 나오는 갤럭시 S23가 거기부터는 이게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성능이 높아져서. 그러면 이게 흑자 전환에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빅테크도 다른 데좀 붙으면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저런 거 합했을 때 주가는 강세가 될 거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 정도 되고 이분이 갖고 있는 EPS가 2만 원 정도거든요. 네. 2만 원. 10배면 2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PER이 10배 준 거죠. 22만 원. 이런 게 이게 진짜 뚜렷하면은 10배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한 몇 배 아니, 줘야 돼요? 이거에 대한 자신이 없든지 이게 자신이 있으면 높여야지. 한 11배? 12배? 20만 원 중반 정도 불러도 되는데 좀 짠 것 같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확실치 않았었는지 그렇게 얘기했다. 10배면은 약간 보수. 아직 10배 준 거예요. 네, 정확히. 예. 그렇게 말씀드리게. 오늘 요것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파운드 방향을 쪽에서 가른 준 건가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이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좀 들어볼 텐데 일단 수요일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목요일, 금요일 지나면 이제 어쨌든 수요일까지 연휴에 들어가니까 지금 채팅창 중에서도 앞선 뭐 댓글 중에 있긴 했는데 연휴 지난 후에 우리 국장 어떻게 보세요라는 분들도 있었고 그럼 마지막 이제 연휴 전 이거래일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어떤 걸 좀 묻어두고 뭐 이런 전략들 약간 그대로 둘까 아니면 좀 리밸런싱을 해볼까 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실적 아니면 못 올랐던 거 모멘텀은 있는데 조금 못 갔던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이사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전략 좀 주세요. 그냥 안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안고 가요? 주식이요. 그러니까 팔지 갖고 말고. 있던 팔지 거 말고. 팔지 말고. 팔면 못 산다니까요. 주식은 쉽게 이게 강세장에서 팔고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중간에 사고 팔았는데 다 재매수하기 진짜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건 그냥 예측이지만 지금 굉장히 유동성도 좋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주식시장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 이렇게 좀 오랜 또 연휴 기간인데 지금 강세장이면 연휴 끝나고 강한 경우가 되게 좀 많았어요. 예. 이게 사람 심리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3일이나 쉬니까 하자. 주식하자. 보통 그렇게 돼요. 근데 안 좋을 땐 반대 방향이 나와요. 팔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뭐 아침부터 이제 몰리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큰 뭐 사건 사고만 안 난다면 미국이 크게 뭐 회방만 안 논다면 연휴 지나고는 또 한번 연휴 지나고 나서 위를 한번 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변수죠. 변수는 네. 이제 미국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좀 안고 가자. 네. 그래서 그냥 너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이거를 리밸런싱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안 오른 것도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장이니까 잘 좀 들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요? 전 내일 아니 모레 나오는구나. 일단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가신 분이 있죠. 1월 말까지. 1월 말까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가적으로 뭐 하실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1월 말에 지금 이게 5,224였는데 아무 액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너무 또 이렇게 심취하다 보면 아까 손이 이상하게 매도가 나가고 매도가 또 언제 나가는지 아세요? 올라올 때 나가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포지션 했으면 1월 말까지. 그래서 1월 말과 2월 사이에 바뀐 게 없어요. 유동성이 있으니까 팔지 말고 가자. 맞는 건데 자꾸 지나치게 보면은 내려갈 때 팔게 돼 있다고. 내일하고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까 키옥시도 얘기했으니까 오늘 보고 데이터 보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모르는 거지만 그걸 너무 그렇게 몰입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유동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야 내려가더라도 가져갈까. 새로운 자금을 할 때 언제 공격적일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안운동은 하면 안 되지만 지난주에 워시 때문에 내려갈 때 그렇게 많이 딥됐을 경우에 네. 금요일 날 아침에 빠졌을 경우에 이렇게 빠졌을 때 신규 자금을 넣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그냥 즐기기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시장 얘기도 해주셨네요. 염수관리사님, 김정일 본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와 함께 시장 얘기도 이어갈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여의도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